네, 여의도의 정치인싸 하태경의 정치인사이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매달 월간으로 모셔서 여의도 정치의 뜨거운 현안들 예리한 하태경 의원의 시각과 말로 풀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국정감사 예. 오늘 이제 3일째인데 예. 의원님은 위원회가 어디시죠? 저는 외통이. 외통이. 예. 제일 요새 핫한 곳이군요. 예, 원래 조용한 곳인데. 제가 가서 그런지. 어떠셨어요? 아니 근데 예. 이번 국정감사 제가 그래서 질문에 한마디로 평한 다음이 있어가지고 예. 좀 생각을 해봤어요. 키워드가 있을까? 예. 좋은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뭘? 불발탄 국가. 마치 불발탄 낙탄 사고도 났는데 원래 이제 국감이라는 건 서로 미사일만 쏴요? 근데 그게 불발이야? 불발이야. 서로라기보다는 예. 우리는 방어잖아요. 공격은 주로 이제 야당이 하는 거고. 그래요? 예. 우리는 이제 방어 수비인데. 예. 네, 그래서 원래 이제 민주당 북한이 야당의 공간이에요. 근데 이게 공격이 다 정확하고 예리한 게 별로 없어. 유효탄이 오히려 없다. 약간 부메랑이 돼서 자기를 난처하게 한다든지. 아.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외통에서는 외교 문제, 의전 문제 막 공격을 하다가 또 최근에 이제 김건희 여사 공격이 많잖아요. 그러다가 김정숙 여사 인도 타지말 관광.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마 그 한 건이 아닐 거예요. 아니 책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 책이 앞으로 좀 많이 팔릴 것 같은데 김정숙 여사 간 길 따라가기 뭐 이런. 그래서 전 세계 좋은 데는 두루두루 많이 가보셨던 것 같더라고요. 예. 그게 꼭 필요한 것이었나. 그래서 제가 과거에 그럼 영부인들은 어땠나? 그러지 않았어요. 과거에 이제 뭐 예를 들어 노무현 지금 뭐 살아 계셔서 언급하기 좀 그렇지만 뭐 다른 대통령 영부인도 주로 한인 교포들 많이 만나고 그런 일정들 소화하셨지. 관광 일정은 그렇게 무리하게 원래 가던 곳은 모르겠지만 예정도 없던 곳에 거기 가기 위해서 일부러 끼워 넣어가지고 롱쿠션 맞고 인도에 부탁해서 다시 초청장 받고 이건 좀 문제가 좀 큰 것 같아요. 민주당의 공격은 불발탄이었고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유효탄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지. 그 부메랑이 된 거죠. 그런 이슈가 자꾸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럼 비교를 해보게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전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영부인 문제가 이렇게 부각된 게 사실상 처음이거든요. 영부인이 대통령보다 더 부각이 되는 최근에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영부인, 왜냐하면 과거 영부인들에 대해서는 국민들 별 관심이 없었어요. 크게. 예. 그 낙탄 사고 관련해서 좀 떠오르는데 말씀이 그거 여쭤보기 전에 최근에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라고 캠프 때 윤석열 후보 대변인 했던 분이 대통령 암시하는 듯한 비판글을 올렸잖아요. 1시간이면 59분을 이야기한다. 다른 사람 조언 안 듣다가 5년 만에 망한 항우가 왜 실패했냐.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른다. 이름은 말 안 했어요. 이게 원래 이제 캠프의 대변인이면 모셨던 사람이잖아요. 뭐 윤통 지칭한 걸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말이 좀 많긴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업무 시간에는 업무 보고받고 물어보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독차지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업무 회의를 할 때는. 대통령이 말이 많기는 하지만 업무 회의를 할 때는 주로 이제 본인이 이제 잘 모르는 분야 보고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답하고 이런 시간, 그리고 보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뭐 회의 시간에도 다 압도하고 이러진 않고요. 그냥 사적인 대화에서는 좀 말이 많은 편이긴 한데. 말씀하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근데 최근에는 모르겠어요. 아마 선거 때 겪었던 많은 분들이 사적인 대화에서는 당신께서는 좀 아무튼 이런 시간도 좀 많이 좀 줄이시고 좀 듣는 시간을 늘리는 그런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예를 들면 대통령이 나쁜 습관들을 고친 것 계속 고쳐왔거든요. 요즘 도리도리 말 없잖아요. 도리도리 그게 워낙 익숙해져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잘 보세요. 그러면 그리고 예를 들어 쩍벌 이것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던 습관을 고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대통령이 그만큼 의식적으로 계속 국민들한테 비치기 때문에 자기의 몸짓, 뭐 제스처 이런 것들이 다 소통의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당연히 고치셔야 되고 그래서
이 대화에서 특히 사적인 대화일지라도 그런 너무 많은 시간을 혼자 독차지하는 이런 습관은 좀 고치셔야죠. 근데 제가 이제 이게 나왔을 때 어떤 측면에서 봤냐면 그래도 그 캠프 때 모셨던 사람인데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행정관들 한 50명 정도가 해고가 됐었잖아요. 예. 추석 전에. 예. 그리고 지지율이 굉장히 지금 낮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뭔가 이제 정보를 알고 있는 내부자였던 사람들이 어떤 지지율도 낮고 그러니까 불만과 알고 있었던 것들을 터뜨리고 있는 것 아닌가. 뭐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대통령의 그 전직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관리랄까. 그리고 그 포용이랄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준석 지금 대표와의 마찰과 갈등도 그 과정에서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베이비, 저 베이비도 사실은 그렇게 해서 터진 거 아닙니까? 아, 그건 이제 정치권에서 흔히 있는 일이고요. 예.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대통령 비판이 많아지는 거는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 그 국민들의 지지는 자기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 이제 이런 정치 공학 때문에 그 대통령 가까이 있지만 아주 그 이제 인간적으로 가깝지 않은 사람들은 아이 뭐 나도 앞으로 내 정치를 하기 위해서 뭐 대통령 인기도 없는 대통령 좀 까자. 그럼 내가 알고 있던 이야기를 막 폭로할 수도 있고 이런 일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과거에도 뭐. 근데 이 저번처럼 좀 우려가 되는 게 있어요.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전직 있었던 사람들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를 해야 되고 그게 다 정무적으로 이제 대통령의 동지들이잖아요. 보면 같이 일할 사람들이에요. 네, 그 말씀 드리는 이제 거예요. 국민들이 정치하고 기업하고 구분해야 되는데 정치는 기밀 공유가 굉장히 중요해서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뢰 정치가 이제 정치의 가장 중요한 가치고 덕목인데 이런 신뢰라는 것은 이제 기밀을 지키는 보안 사항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 이후에 인사 관리도 어느 정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혹시 그 이제 대통령실 유경험자나 혹은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 이런 분들은 좀 철저하게 인사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낙탄 사고 관련해서는 그 군을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이게 이런 사건이 저는 처음 봤는데 최근에는 실제는 처음이 아닌데 처음은 아닙니까? 네, 처음이 아닌데 처음이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원래는 그 이제 시험 발사잖아요. 이제 훈련인데 훈련 발사인데 과거에는 가운데 쏘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뭐 서쪽에서 쏘았다가 인천에서 쏘았다가 동해 쪽으로 서울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 실제로 북한에는 그런 일이 있어요. 평양 지난번에 뭐 작년에 작년인가 보다 그 순안 비행 공항 거기서 쏘았다가 평양 인근에 우박처럼 파편이 떨어진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해 쪽에서 쏘아야 되는데 그 전에는 또 비슷한 불발탄 사고가 있었는데 왜 알려지지 않았냐면 민가가 없는 이제 휴전선 가까운 데서 했어요. 그럼 이제 거기는 떨어지더라도 우리 영토안에 떨어지더라도 주변에 민가가 없으니까 소리도 없고 그죠? 연기도 뭐 안 보이는 거죠. 민가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근데 9.19 합의 때문에 이제 거기서는 못 쏘게 된 거예요. 휴전선 인근에서는 서로 군사훈련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방에서 내려왔고 대한민국은 어느 곳이든 다 사람들이 살아요. 그렇지. 아니 근데 그 이후에 대응이 이제 사람들은 그러니까 혹시 북한이 공격한 거 아닌가 뭐 그래서 이게 이제 민가에서 직접 목격하게 된 게 처음인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그냥 우리가 이제 무슨 군사훈련하거나 총 쏘거나 했을 때 이런 불발탄 사고가 종종 있잖아요. 근데 아무런 피해가 없으면 보고를 안 해도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도 모르니까. 대응은 적절했다고 보세요? 아니, 적절하지 않았죠. 대통령실이 군이 이번에 이제 첫 사례인데 군이라는 조직이 딱 매뉴얼이 있어야만 매뉴얼대로 대응을 하지 첫 사례다 보니까 여기 매뉴얼이 없었을 거예요. 약간 우왕좌왕한 측면이 그렇죠. 있구나. 왜냐하면 군대 조직이라는 게 매뉴얼이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 군대가 아니거든요. 그렇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번 사고를 큰 교훈 삼아서 이게
안보 뭐 확장이 아니라 잘못하면 안보 자해가 될 수 있었던 큰일 나죠. 초대형 사고예요. 예.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그 9.19 하부리를 우리가 깰 수는 없고 당장 이제 긴급 대응할 수 있는 그럼 바로 문자를 뿌렸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북한이 미사일 쏘잖아요. 예. 바로 문자가 날라와요. 그렇잖아요. 언론인들한테.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예. 근데 이게 우리 미사일 시험 중에 발사한 거니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매뉴얼에 즉각 이게 뭔지 이게 북한 미사일인지 우리 미사일인지 헷갈릴 수가 있고 자칫 잘못하면 뭐 그 듣고 뭐 어디로 또 그냥 후속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대통령 보고는 제때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대응 매뉴얼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명심해야 될 게 군은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만약에 북한에 사격이 있으면 그건 지휘관의 재량으로 그렇죠. 대통령한테 보고하지 말고 바로 공격을 하라 보복을 하라 할 수 있지만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한 적이 하셨죠. 그러니까 여기는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예. 매뉴얼이 없는데 갑자기 즉각 청와대로 보고할 수는 없는 거죠. 군조직 특성이라는 게. 그래서 이번에 철저히 점검을 해서 그리고 이 매뉴얼도 만들고 첫 번째 또 예. 한 번 해야 될 것은 이 불발 이유가 뭔지 예. 아마 군사 기술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한참 지금 수출 잘 돼가지고 올해만 뭐 13조 정도 하는데 이게 또 외신에 알려지고 그러면은 좀 안 타격이 있죠. 타격 있잖아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네. 있고 비슷한 타격이 옛날에 저 헬리콥터 네. 수리온 그때 마리논이었죠. 마리논 그 해병대 그 마리논 사고가 나가지고 필리핀 수출을 할 계약 같은 게 다 깨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빨리 그 점검 복구해가지고 이제 외국에도 알리고 이제 문제가 없다. 네.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원 문자 메시지 관련해서는 방금 전에 이제 전해철 의원과 통화도 했었는데 그 민주당에서는 특히 대통령실이나 과거에 청와대죠. 장관했던 분들은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절차 내용 다 문제가 있다. 예, 그럴 그 대통령에게 먼저 그렇게 질문할 내용도 아니고 절차도 감사위에서 주요 사안에 관해서는 감사위에서 통과가 됐어야 되는데 그것도 통과가 안 되고 그냥 이렇게 한 것이다. 두 가지 이슈인데 예. 그건 감사원에서 해명을 잘한 것 같아요. 그냥 일반 공직 사건에 대해서는 그 재량급 감사를 할 수 있다. 감사원 규정에 돼 있다라고 예. 이미 해명을 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모든 감사 안건들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다른 사례들이 많다. 이건 뭐 해명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문자를 주고받은 건데 저는 문자의 내용이 적절한가가 포인트다. 문자의 내용. 왜냐하면 예. 국회의원도 독립헌법기관이에요. 그잖아요. 예. 독립기관이에요. 그렇죠. 개별 의원들이. 그렇죠. 그럼 개별 의원이. 이런 개별 의원들은 정부기관이랑 소통을 하면 안 되나요? 소통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장관, 뭐 어디 뭐 선관위 사무총장, 어떤 기관의 예. 수장 이런 분들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이거를 좀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예. 물어보고 내가 또 인터뷰하면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언론에 난 것만 보고 그대로 판단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근데 잠깐만요. 그러면 반론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가령 제가 옛날에 탐사보도팀을 할 때는 탐사보도 팀장에게만 보고를 하면 됐지. 그거에 가령 KBS 사장에게 또는 사장 비서실에 있는 누군가 비서실장이나 지금 국정기획수석 같은 사람에게 야 그게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어라는 상황이 물어오면 제가 그 사람한테 답변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현장에서 제 보도를 위해서 제 취재를 독립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장실에서 사장실에 비서실이 왜 나한테 연락이 오지?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그 언론 자유나 언론 그 독립을 아주 침해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감사원도 저는 그래야 되지 않나? 이게 이제 문자의 내용을 보세요. 네. 무슨 지시하거나 뭐 타박하거나 야단치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고 네. 이런 기사가 났는데 팩트가 뭐냐? 팩트 체크 문자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반론 자료를 내니까 보시라. 이거는 뭘 모르고 한 이야기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예.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저도 KBS에 저는 뭐 기자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예. 임원진한테도 물어봐요.
어떤 사건이 그렇죠, 있을 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정부 기관이 있으면 이거 의원님은 그러실 수 있어요. 아니 예. 의원뿐만 아니라 예. 그럼 대통령실이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 기관들. 예. 그죠? 예. 그러면 서로 오해가 없어야 되고 팩트 체크 차원에서는 기자 얘기만 듣고 그걸 믿을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물어봐야죠. 그럴 수 있다. 예, 할례를 한 거죠. 아. 그래서 저는 이런 소통은 기관들끼리 많이 있어야 돼요. 예. 여태까지 가장 정부가 문제된 거는 소통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소통을 안 해서 문제가 돼요. 불통 정부가 문제가 된 거지. 그래서 이 부처 따로 이야기하고 저 부처 따로 이야기하고 저는 이제 외교안보위원회 많이 있어가지고 국정원 따로 이야기하고 통일부 따로 이야기하고 막 이래요. 서로 소통을 안 해요. 정치적으로 해석할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예. 팩트 체크 문제라는 거죠. 예. 이런 문자는 그거를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죠. 근데 대통령실이 이거를 사실은 여야가 부딪히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꾸준히 팩트 체크를 해왔다, 관심 있게 지켜봐왔다. 그건 대통령도 사실은 이 문제를 봐오고 사실상 보고를 해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진행되는 건 보고 당연히 해야지. 그 대통령한테 보고 안 해요? 근데 문제는 개입이죠. 아니 개별사안 이게 두 가지인데 예. 이걸 말씀드릴게요. 예. 수사기관이 수사 지시 안 한다고 했잖아요. 예. 법무장관도 안 하고. 예. 감사원의 감사 지시 이번에 뭘 감사를 해라. 예. 이런 문자가 나왔으면은 시비를 걸만 하죠. 예. 문재인 대통령한테 서면 감사를 해라. 예. 이런 지시를 대통령이 했으면 예. 시비를 걸만한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당대표 관련해서는 오늘 윤리위에서 추가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고 하는데 윤리 출석을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윤리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이제는 거의 반헌법 기구가 돼가고 있어요. 헌법수호 정당에서 윤리위가 반헌법 기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예. 이건 징계 심사할 사안도 아니에요. 그냥 정치인의 정치적 발언이에요. 예. 그리고 팩트를 틀려서 누구를 허위 사실이나 명예훼손 이런 성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소신을 이야기한 거예요. 물론 이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불편하죠. 왜냐하면 여당의 대표였던 사람이 그 정부를 공격하고 근데 이준석 본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먼저 공격을 당해서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있는 사람들. 예. 방어 차원에서 하는 거라는 명분이라도 있는데 이 윤리 뭡니까? 얼마 전에 이제 권은희 의원이 굉장히 쓴소리를 했어요. 저도 과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권은희 의원을 좀 출당시켜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근데 그걸 윤리위에서 징계할 문제는 아닌데 또 뭐 엄중 주의를 준다. 이런 식으로 정치인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간섭을 했더라고요. 이런 윤리 해산해야 돼요, 이제. 윤리는 해산해야 된다. 이거 반헌법 기구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는 최고의 가치가 자유고 예. 표현의 자유고 정치적 발언의 자유가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이 한마디 할 때마다 징계 심사에 올린다? 결과적으로 뭐 징계가 안 떨어질지라도 이런 걸 심사한다는 것 자체가 반헌법적인 거예요. 반헌법 기구가 돼버렸어요. 또 입법기관이고 국회의원들 발언에 일일이 윤리가 그렇죠. 이렇게 재단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보니까 이상하긴 하네. 그렇죠. 그리고 권성동 대표 음주 건도 예. 사실 기자들 사이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자들이 미안해가지고 사실 보도도 하면 안 되는데 예. 그거는 이제 언론 윤리를 깬 면도 있어요. 비보도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한 행위를 예. 보도를 하면 안 되죠. 그건 언론 윤리 위배죠. 그건 이런 차원에서 볼 문제지. 그걸 문제 안 삼고 그러면은 언론 윤리께서 보도돼서 문제가 된다. 그럼 그 사람 다 징계받으면 우리가 언론하고 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세상 일이라는 게 보도되는 것도 있고 비보도 요청하는 것도 있는데. 예. 또 오늘 이해의 폭을 넓혔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저도 윤리위원들하고 얘기를 해요. 예. 이거는 오프를 전제로 하면 얘기를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좀 역지사지하면서 생각을 해야지. 어디로 가는지 그냥 우왕좌왕 본인들이 헌법 위반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에요. 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